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 냄새와 검은 얼룩들을 오늘 바로 한 번에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써온 락스보다 오래가고 식초보다 강력한 비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락스는 냄새가 독하고 오래 쓰면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집에 있는 도구 몇 개면 되고 비용은 1,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몇 달을 갑니다. 혹시 아세요? 이 방법을 쓰면 곰팡이가 다시 생기려면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은 못 씁니다. 특히 숨이 자주 가쁘거나 비염이 있는 어르신 댁에서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공기가 달라져요. 숨 쉴 때 느껴지는 답답함이 사라지고 특유의 그 쿰쿰한 냄새가 없어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표면을 닦는 게 아니라 곰팡이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무좀, 발톱 무좀도 거지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곰팡이 균 뿌리를 뽑아야 완치가 되는 것처럼 화장실 곰팡이도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완벽한 곰팡이 제거를 위해서 3가지 재료를 순서대로 쓰는 건데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이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장실 청소업체에서 30년째 고객님 댁을 다니며 곰팡이를 박멸하고 있는 김 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써온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생활 꿀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살균, 두 번째는 건조, 세 번째는 재발 차단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만 효과가 오래갑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소주 약국에서 파는 3% 과산화수소, 그리고 레몬즙이나 고농도 백식초입니다. 혹시 레몬즙이 없으면 마트에서 파는 병에 든 레몬온액을 쓰셔도 되고 백식초는 6%에서 8%짜리면 됩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왜 이렇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청소가 2배로 빨라지고 2~3달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곰팡이 뿌리까지 스며들어 살균하는 힘이 강합니다. 락스처럼 매운 냄새도 없고 표백 효과까지 있어 오래 묵은 얼룩에도 좋아요. 여기에 소주에 이어서 들어가면 표면이 빠르게 말라서 곰팡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이나 백식초를 살짝 코팅하듯 뿌리면 표면이 산성으로 변해서 곰팡이가 다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천에 사는 68세 김영수 어르신 댁에서 이 방법을 처음 써드렸을 때 그 집 화장실 실리콘 틈이 전부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냄새도 심했는데 하루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가보니 곰팡이 자국이 거의 그대로 깨끗하더군요. 그럼 이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산화수소를 곰팡이 있는 부분에 듬뿍 바릅니다. 분무기를 쓰면 편하고 틈새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0분 정도 두면 거품이 올라오면서 살균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마른 천으로 살살 닦아줍니다. 다음은 소주입니다. 마른 표면에 골고루 뿌리세요. 이때 특히 실리콘 틈, 타일, 줄눈 같은 곰팡이 취약 부분은 꼭 챙겨서 뿌려주세요. 소주는 금방 마르니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집에 있는 소주로도 충분히 곰팡이 억제에 도움됩니다. 다만 에탄올보다는 살균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심한 곰팡이에는 에탄올을 권합니다. 그래도 급할 땐 소주로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몬즙이나 백식초를 얇게 뿌려줍니다. 코팅하듯 가볍게 냄새가 남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오늘 청소는 끝입니다. 이 상태로만 유지해도 2~3달은 곰팡이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 방법을 화장실 부위별로 적용하는 실전 팁과 청소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집 화장실도 곰팡이 없는 공간으로 바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재료와 순서를 아셨으니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바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위별로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과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손을 봐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먼저 실리콘 틈새입니다. 세면대 주변, 욕조와 벽 사이, 변기 뒷부분 이런 곳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죠.
여기는 물이 스며들기 쉽고 한번 스며든 물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번집니다. 과산화수소를 분무기로 골고루 뿌린 뒤 부드러운 칫솔로 살짝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밀면 실리콘이 상할 수 있으니 살살 거품이 일어나면서 변하는 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10분 뒤 깨끗한 천으로 닦아내고 바로 소주 또는 에탄올을 뿌려서 건조시키세요. 마지막에 레몬즙이나 백식초로 얇게 코팅해주면 여기만큼은 오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은 타일 줄눈입니다. 타일 줄눈은 미세한 구멍이 많아서 거기에 곰팡이가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표면만 닦아서는 금방 다시 생기죠. 과산화수소를 듬뿍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시간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 후 부드러운 솔로 줄눈을 따라 쓸어주듯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없앤 뒤 에탄올을 뿌립니다. 줄눈은 표면적이 넓어서 에탄올이 금방 마르니 마른 후 바로 산성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천장 모서리입니다. 천장은 손이 잘 닿지 않고 청소도 자주 못하는 곳이라 곰팡이가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환풍기 근처나 조명 주변이 그렇죠. 여긴 과산화수소를 스프레이로 뿌리되 얼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세요. 닦기 어려운 위치는 뿌린 채로 10분 이상 두었다가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됩니다. 이후 에탄올을 뿌려 남은 습기를 없애고 코팅 단계는 얇게만 진행하세요. 천장은 코팅액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분사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풍기와 문틀입니다. 환풍기는 곰팡이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먼지와 습기가 쌓이면 냄새와 함께 곰팡이 포자가 퍼집니다. 전원을 끄고 덮개를 분리한 뒤 과산화수소로 닦아주세요. 마른 후 에탄올로 마무리하면 위생이 훨씬 좋아집니다. 문틀은 하단에 물이 고이기 쉬우니 청소 후 꼭 건조를 신경 써주세요. 이제 청소가 끝났다면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곰팡이는 한 번 없앴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경이 똑같으면 다시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첫째, 환기입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문과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20분 이상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곰팡이 씨앗이 금방 자랍니다. 둘째,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계를 하나 마련해서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작은 전자식 습도계가 저렴하게 나오니까 세면대 위에 하나 두시면 편합니다. 습도가 60% 이상이면 곰팡이가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셋째, 주기적인 점검입니다. 곰팡이는 초기에 발견하면 제거가 훨씬 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실리콘, 줄눈, 천장, 환풍기, 문틀을 쭉 훑어보세요. 작은 얼룩이 보이면 바로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사용 습관입니다. 샤워 후 벽이나 바닥에 묻은 물은 고무 스퀴즈로 쓸어내세요. 물기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발생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수건이나 걸레를 걸어두는 위치도 환기가 잘 되는 쪽으로 옮겨주세요. 다섯째, 세제 사용 주의입니다. 향이 강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를 자주 쓰면 표면에 잔여물이 남아 곰팡이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중성 세제나 오늘 알려드린 재료 위주로 관리하세요. 이 습관들을 지키면 청소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매달 힘들게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몸도 편하고 화장실 공기도 훨씬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이어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청소 전후 공기와 냄새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과 곰팡이 청소를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의 효과를 훨씬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면 정말 깨끗해진 건가 하고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얼룩이 사라진 건 확인했지만 냄새나 공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청소 전과 후를 비교하는 작은 습관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냄새 체크입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화장실 문을 닫아둔 상태로 10분 정도 두세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특유의 곰팡이 냄새, 눅눅한 공기, 혹은 하수구 냄새 같은 게 느껴질 겁니다. 그 기억을 머릿속에 남겨두었다가 청소가 끝난 뒤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첫 호흡에서 바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옵니다.
두 번째는 습도 체크입니다. 습도계가 있다면 청소 전과 후를 각각 측정해 보세요. 청소와 건조 과정을 잘 거치면 습도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집니다. 이 변화가 곰팡이 재발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표면 상태 확인입니다. 타일이나 실리콘을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세요. 청소 전에는 미끄덩하고 끈적이는 느낌이 나지만 청소 후에는 뽀송하고 매끄럽게 변합니다. 이 촉감 차이가 바로 세균과 곰팡이 잔여물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직접 느끼는 과정을 거치면 청소 효과를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꼭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곰팡이 청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강한 세제를 섞지 마세요. 특히 락스와 산성 세제 식초, 구연산 등을 함께 쓰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호흡기를 심하게 자극해서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청소 중에는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혹시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라면 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셋째, 장갑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곰팡이 청소를 할 때는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닿으면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침이나 콧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실리콘이나 줄눈을 과하게 문지르면 표면이 손상돼서 오히려 물이 잘 스며들고 곰팡이가 더 빨리 번집니다. 부드럽게 문질러도 충분히 효과가 나옵니다. 다섯째, 청소 후 표면에 물기를 남기지 마세요. 물기는 곰팡이의 가장 좋은 먹이이자 집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마른 걸레나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시간을 꼭 주세요. 여섯째, 재료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빛에 약하니 뚜껑을 잘 닫아 서늘한 곳에 두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안에 쓰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하니 마찬가지로 밀폐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레몬즙이나 백식초도 직사광선을 피해 두시면 오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자주 청소하지 마세요. 곰팡이 청소를 매주 하다 보면 표면이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한번 청소하면 최소 2달 이상은 괜찮습니다. 단, 작은 얼룩이 새로 보이면 부분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께서는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다가 줄눈이 다 닳아서 결국 다시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알려드린 주기와 방법을 지키시면서 6개월째 곰팡이 걱정이 없다고 하셨죠. 청소는 많이가 아니라 제때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인 곰팡이와 함께 사라지는 숨은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를 없앴더니 사라진 의외의 건강 문제와 가정 내 다른 곰팡이 서식처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집 전체를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면 단순히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얼룩보다 훨씬 넓게 그리고 깊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없애면 그 효과가 건강과 생활 전반에 나타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의 남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심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그냥 나이 탓으로 생각하셨죠. 그런데 집안 점검을 해보니 화장실 실리콘과 타일, 줄눈이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청소를 해드렸고 한 달 뒤에 다시 뵀을 때 요즘 아침에 목이 덜 칼칼하고 기침도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군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 우리가 숨 쉴 때 그걸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게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고 비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곰팡이 환경에서 훨씬 더 쉽게 증상이 악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곰팡이 포자와 그 부산물이 피부에 닿으면 가렵거나 붉게 올라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습진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곰팡이 환경에서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죠. 곰팡이를 제거하고 나면 공기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눅눅하고 답답한 공기가 사라지고
숨 쉴 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가 줄어든 덕분입니다. 곰팡이를 없앴더니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부부는 화장실 곰팡이를 정리한 후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에 오시던 분들이 집이 훨씬 밝아졌다, 공기가 다르다라고 말하셨대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생활 만족도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곰팡이는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안 구석구석, 우리가 평소 신경 쓰지 않는 곳에도 곰팡이 서식처가 있습니다. 첫째, 부엌 싱크대 밑입니다. 배수관과 연결된 공간은 습기가 높고 어두워서 곰팡이가 아주 좋아합니다. 싱크대 문을 열어보면 배관 주변에 희끄무리하거나 검은 얼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과산화수소와 에탄올로 간단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창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결로가 자주 생기는 창틀 하단은 물방울이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작은 얼룩이 보이면 바로 닦아내고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장롱이나 벽 뒤쪽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가구 뒤편은 여름 장마철에 곰팡이가 잘 번집니다.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옷감 자체가 아니라 뒷벽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세탁기 고무 패킹입니다. 세탁이 끝나고도 물기가 남아있는 고무 패킹 틈새에는 곰팡이가 서식합니다. 이게 옷에 냄새를 입히는 주범이죠. 청소 방법은 오늘 알려드린 3단계 방법을 소규모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욕실 외의 환기구입니다. 거실이나 주방에 있는 환기구 내부에도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필터가 없는 환기구가 많아서 내부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시작으로 집안 곳곳을 점검하다 보면 곰팡이 없는 집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 몇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에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한 곰팡이가 생기는 계절별 특징과 그에 맞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 겨울 결로철, 그리고 환절기마다 어떻게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시면 1년 내내 곰팡이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계절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가장 놓치는 건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딱 그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간단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마철 비 온 다음날 아침입니다. 밤새 비가 와서 공기가 무겁고 아침에 화장실이 축축한 느낌이 들면 이미 곰팡이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샤워기 온수를 틀어 뜨거운 수증기로 벽과 바닥을 한번 덮어주세요. 그 다음 환풍기와 창문을 동시에 열면 곰팡이 포자가 날아가기 전에 습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에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을 때입니다. 결론은 곰팡이의 급식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걷었는데 창문이 젖어 있다면 그냥 마른 걸레로 닦지 말고 키친타월로 꾹 눌러 흡수하세요. 그리고 바로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주면 하루 동안은 곰팡이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빨래를 실내에서 말린 다음 날입니다. 특히 이틀 연속 비가 오는 날 곰팡이 냄새가 화장실이나 방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과산화수소를 분무기에 담아 화장실 실리콘 틈새, 타일, 줄눈, 문틀 하단에 한 번씩 뿌려주세요. 곰팡이가 생기기 전 씨앗 단계에서 바로 차단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환절기 첫 비 온 날입니다. 봄가을 환절기에 첫 비가 오면 집안의 묵은 먼지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소보다 환기가 우선입니다. 창문을 2개 이상 열어 맞바람을 만들고 제습기나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위험 순간을 알아두면 큰 청소 없이도 곰팡이를 꽤 오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체력 소모가 적은 관리법이 오래갑니다. 결국 곰팡이 관리도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곰팡이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숨은 피해와 늦었을 때 쓰는 응급청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심해진 상황에서도 체력과 시간을 아끼면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천천히 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놓치면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곰팡이를 오래 방치하면 표면만 검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타일, 줄눈 깊숙이, 실리콘 속, 벽 안쪽까지 스며듭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청소로는 해결이 어렵고 결국 교체나 재시공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리콘 곰팡이는 겉만 하얗게 만들어도 속에서는 여전히 번식하고 있어서 두세 주 만에 다시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곰팡이 냄새는 옷과 침구, 수건에 스며듭니다. 이걸 곰팡이 포자 냄새라고 하는데 빨래를 해도 잘 안 빠집니다. 냄새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외출하면 포자를 함께 들고 다니게 됩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외출 후에도 기침이나 콧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건강 문제입니다. 곰팡이 포자는 장기간 흡입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호흡기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한번 생기면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곰팡이가 심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력과 시간을 아끼는 응급청소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곰팡이가 넓게 번진 부분은 국소 집중이 아니라 전체 덮기입니다. 대형 분무기에 3% 과산화수소를 가득 채워 곰팡이가 있는 벽과 바닥 전체를 흠뻑 적셔주세요. 이렇게 해야 포자가 날리는 걸 막으면서 뿌리까지 침투합니다. 두 번째, 20-30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다른 집안일을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길수록 과산화수소의 살균 효과가 깊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에탄올을 넓게 뿌립니다. 마른 표면에 에탄올이 닿으면 곰팡이가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마무리로 레몬즙이나 백식초를 얇게 분사합니다. 이건 잠금장치 역할입니다. 오늘 2단계까지 마치면 당장은 물론 이후 재발 속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곰팡이가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문지르면 포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며 집 전체로 퍼집니다. 따라서 심한 경우일수록 젖은 상태에서 닦아내고 마른 뒤 코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와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려고 미루면 그 사이에 곰팡이는 이미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재료, 순서, 타이밍 중 하나만이라도 당장 실천해 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힘이 덜 들고 효과는 훨씬 오래 갑니다. 곰팡이 없는 화장실은 숨쉬기 편한 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상쾌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첫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